안녕하세요. 오늘의 질문 강국진입니다. 오늘은 뇌는 왜 이해하기 어려운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언제나처럼 저는 먼저 답을 한 줄로 적어 봤는데요. 제가 적어 본 답은 뇌는 마치 거울과 같은 것이기 때문이다 였습니다. 이 말은 제가 좀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뇌는 그 환경과 떼어서 따로 생각하기에 어려운 점이 있고, 그래서 그것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기가 어려워진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보통 뭔가를 과학적으로 이해한다라고 할 때 그 핵심은 분석입니다. 분석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해하려고 하는 대상을 좀 더 작은 부분들의 합으로 파악하고 그 부분들이 서로 가지는 인과관계를 파악하는 것을 말하죠. 예를 들어서 물은 수소와 산소로 이루어져 있고 그것들이 화학적으로 결합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과학적인 물에 대한 이해입니다. 또한 태양계는 태양과 행성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서로 간의 중력이 그 운동을 결정한다. 이런 것도 과학적인 이해의 한 가지 이해죠. 그럼 과학적이지 않은 것은 뭔가?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케이크집에 가서 케이크를 먹어봤더니 맛있더라. 이런 단순한 체험은 과학적인 이해라고 여겨지지 않습니다. 또 어떤 사람을 만나봤더니 그 사람 참 착해 보이더라. 이런 전체적인 인상은 또한 과학적 이해가 아닙니다. 여기에는 공통점이 있는데요. 바로 분석이 빠져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과학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석을 어떻게 생각하면 아주 당연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것을 볼 때 그걸 언제나 조각조각으로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제로 유명한 과학적 이론들은 다 이런 분석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제일 유명한 예는 아마도 뉴턴의 역학일 겁니다. 뉴턴의 법칙을 보면 이 사고하는 방식이 이렇습니다. 처음에는 단 하나의 입자만 있다고 생각하죠. 그리고 그 입자에 아무런 외부의 영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홀로 있는 입자는 어떻게 움직이는가 그걸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유명한 관성의 법칙이죠. 결국 외부의 힘이 없으면 일정한 속력을 유지한 채로 계속 움직인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외부의 힘이 있으면 그 운동이 어떻게 변하는가 이렇게 뉴턴 역학은 전개되어 나갑니다. 이런 식으로 사고하는 것은 서양에서는 아주 뿌리 깊고 자연스러운 것인데요. 예를 들어서 홉스가 1651년에 리바이던이라는 책을 발표하면서 왕권 신수설을 부정하고 사회계약서를 주장합니다. 사회계약서라는 것은 권력은 그 시민들이 그 국가에게 양도한 것이라는 것이죠. 신이 그 어떤 그 왕한테 준 게 아니라요. 여기서도 그 논리를 가만히 보면 먼저 홉스는 개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회 이전에, 국가 이전에 개인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그 개인들이 주권을 국가에게 양도하여 국가를 만들죠.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아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한 가지 중요한 전제가 있는데요. 바로 그 각각의 부분은 전체가 없이도 고려되어질 수 있고 존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우주에 입자 하나만 있고 온 세상에 개인 홀로 존재하고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하나만 있을 때에도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것과 다르지 않다. 그렇게 고려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미리 말씀드리면은 이것은 언제나 그렇다고 할 수 없고 그 인간이라던가 뇌라던가 지성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과연 환경을 떼어놓고 홀로 고려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적어도 의심해 볼 만한 여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과학이라는 것은 기본적인 그 논법이 어떤 고립계를 가정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홀로 존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심장을 연구할 때는 물론 심장은 우리 몸에 붙어 있을 때만 살아있지만 우리는 그 심장의 본질이 펌프 같은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면 심장을 이해하려고 할 때는 심장만 홀로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도 심장은 심장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심장은 기계로 대체돼도 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심장이 외로워서 죽거나 그렇지는 않으니까요. 그러면 그 뇌를 연구하는 쪽으로 얘기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크리스토퍼 코흐라는 저명한 뇌과학자가 쓴 의식의 탐구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그 크리스토퍼 코흐는 의식을 연구한다라고 한 다음에 구체적으로는 현재 그 연구의 당면 목표는 NCC를 찾는 거라고 합니다. NCC라는 것은 Neural Correlates of Consciousness를 줄임말인데요. 그게 어떤 뜻이냐면 뇌에서 어떤 부분이 우리의 의식과 직접 관련이 있는가 하는 것을 찾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뇌라고 하는 부분을 다시 자르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보면은 그 신호는 우리의 망막을 통과하고 그다음에 우리의 그 프라이머리 비주얼 코텍스 같은 그 영역을 통과하고 해서 계속 신호가 퍼져간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 모든 부분이 우리의 의식에 관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뇌를 다시 작은 부분으로 나눠서 어떤 부분은 우리의 의식에 관련되어져 있고 어떤 부분은 우리의 의식과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보려고 하는 것이죠. 정확히 앞에서 말한 것처럼 어떤 과학의 분석적인 특징이 잘 보여지는 접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크리스토퍼 코우의 그 연구만 이런 특징을 갖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찬찬히 보면 사실은 모든 과학적 연구가 다 이런 특징을 가집니다. 예를 들어서 원숭이의 어떤 그 원숭이 뇌의 시각적인 능력을 연구하는 곳에 가면요. 즉각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이런 건데요. 우리가 외부의 자극을 원숭이한테 줍니다. 예를 들어서 스크린 위에다가 어떤 뭔가를 보여주죠. 뭔가를 보여준 다음에 원숭이 뇌에서 신호를 뽑아냅니다. 그래서 이런 신호를 주면 원숭이 뇌에 있는 뇌세포가 이런 반응을 보이는구나 하는 것을 연구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그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뭔가를 보여줄 때 여러 가지 제약 조건이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원숭이가 그 옛날엔 아예 그 마취를 시켜서 재워놓은 채로 했는데 요새는 그렇지 않을 때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실험을 하면서 옆에서 무슨 시끄러운 음악을 틀어놓는다든가 혹은 화면에다가 굉장히 복잡한 뭐 모나리자 그림 같은 걸 한꺼번에 보여준다든가 이러면서 그 신호를 뽑지는 않거든요. 왜 이렇게 실험을 하지 않냐 하면 그런 식으로 한 실험은 분석적인 그 측면에서 보면 별로 가치가 없습니다. 보통 과학적인 관찰이나 실험이라는 것은 그 대부분 이렇습니다. 어떤 조건 1에서는 어떤 특정한 조건에서는 조건이 이랬는데 또 다른 조건에서는 조건이 이렇더라. 이러면은 이 차이가 우리가 그 조건을 다르게 한 것 때문에 이렇다. 이런 것이 분석이죠. 예를 들어서 약을 먹는 것도 일종의 실험이라고 생각한다면은 여러분이 머리가 아프다고 쳐봅시다. 그랬더니 어떤 알약을 먹었어요. 그 머리가 안 아파요. 그러면 우리가 이 알약의 특징은 우리의 머리를 안 아프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머리가 아프다라고 한 다음에 알약을 한 100가지를 한꺼번에 먹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머리가 안 아파도 이게 그 100개의 약 중에 어느 것 때문인지를 알 수가 없겠죠. 바로 이런 문제 때문에 즉 분석을 하고 싶다면 실험을 해서 그걸 분석을 하고 싶다면 조건을 굉장히 제약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조건을 제약하면 제약할수록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그 실험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 우리의 일상생활하고는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원숭이의 자연스러운 환경하고는 굉장히 멀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처한 일상적인 상황이라는 것은 그렇게 모든 것이 똑같고 딱 하나만 바뀌는 그런 상황이 아니거든요. 실제로는 그 실험실에 어떤 사람이 들어오고 음악을 들리고 천둥 소리가 들리고 비가 오고 지진이 날 수도 있고 이렇게 온갖 환경이 한꺼번에 크게 바뀌는 것이 일상생활인데 그렇게 하면 분석이 안 돼요. 분석이 안 되니까 실험실에서는 실험을 그렇게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의 그 원숭이나 인간의 일상생활 속에서 데이터를 뽑은 걸 하면 어떨까?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빅데이터 뭐 그런 말이 유명할 때는 그게 자연스러운 생각일 수도 있죠. 그런데 아직은 사실은 이런 데이터를 얻을 수 있는지, 그런 데이터를 얻어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는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쪽으로 발전하는 것은 중요하고 의미가 있다고는 생각하지만 그것이 과연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것처럼 어떤 과학적 이해,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과학적 이론하고는 같을 것인가라는 것 자체가 또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바둑을 두는 것을 컴퓨터가 보고 컴퓨터가 바둑을 인간을 이길 수도 있죠. 우리가 그런 걸 봤습니다. 알파고가 그 뭐죠? 그 바둑을 세계 최고수를 이기고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해도 우리가 바둑을 어떻게 두는가를 이해하게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굉장히 자연스러운 환경에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데이터를 모으는 겁니다. 뇌에 대해서. 그 많은 데이터를 전부 컴퓨터에 집어넣고 인공지능 같은 것이 그것을 분석하게 만든다고 하면 우리는 어쩌면 인간이나 원숭이처럼 행동하고 반응하는 어떤 것을 만들 수 있을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 인간이나 원숭이를 이해하게 되는 것인가? 그것이 과학적 이해인가 하는 것은 좀 다른 얘기가 되는 것이죠. 이제 다시 분석이나 그 고립계에 대한 얘기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우리가 뭔가를 이해하려고 할 때 우리는 그것을 부분으로 나눠서 그것이 홀로 존재할 수 있다. 그렇게 하나만 고려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인간이나 뇌가 과연 그렇게 해도 우리가 알고 있는 인간이나 뇌인간은 의문의 여지가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그 감각 신호를 제거한 환경을 제거하는 것은 일종의 고문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머릿속에서는 하나의 인간이 주변 환경이 없이 홀로 존재한다라는 상황을 아주 쉽게 생각하고 그런 상황을 고려하는 것을 아무것도 아닌 거로 생각하지만 실제로 하나의 인간을 그 주변의 감각 신호를 모두 제거한 채로 장기간 놔두면 그 사람은 그 영구적으로 인지 장애가 생긴다고 그럽니다. 예를 들면 뭐 시간의 흐름 같은 거를 잘 느낄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생긴다고 해요. 그러니까 환경을 제거하면 인간 혹은 뇌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라는 적어도 한 가지 그 예는 있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가 심장이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라고 할 때는 사실은 심장을 먼저 펌프로 인식을 하고 그 다음에는 과연 심장이 펌프의 역할을 어떻게 하는가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정확히 말하면 우리가 뇌를 이해하고 싶다고 할 때 뇌가 정확히 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의식이라던가 지성이라던가 이런 게 정확히 무슨 말인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질문 자체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떤 일이 생길 수 있는가를 설명하는 한 가지 예를 들면 우리가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다고 해봅시다. 우리는 거울이 하나 있는 겁니다. 그 거울 속에 뭔가가 자꾸 보여요. 그래서 우리는 이 거울 속에 뭐가 있는지를 이해하고 싶다라는 질문을 던졌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그 거울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갖다 놓습니다. 그 다음에 그 거울을 연구하려고 합니다. 이게 옳을까요? 옳지 않죠. 왜냐하면 거울은 그 거울 앞에 있는 것을 보여주는데 내 얼굴을 치워버리면
그 거울에는 내 얼굴이 더 이상 없을 겁니다. 그런데 내가 다시 그 거울을 들여다보면 내 얼굴이 보이겠죠. 그러니까 거울이 뭔지 모르는 채로 거울의 안에 있는 것을 연구하려고 하면 우리의 그 고립계를 고려하는 것 자체가 우리의 답을, 우리의 연구를 망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걱정 없이도 뇌에 대해서 연구하고 중요한 결과를 얻어낼 수는 있습니다. 자동차 타이어를 연구하는 것이 자동차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지만 자동차의 원리가 무엇인가를 연구한다는 측면에서는 좀 거리가 있죠. 마찬가지로 뇌에 대해서도 우리가 해야만 하고 중요한 연구는 많이 있지만 그런 연구가 모두 어떤 그 뇌를 진정으로 이해하는 것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것도 많습니다. 오늘은 과학적 분석이 뇌에서는 왜 힘든지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뇌는 곧 인간으로 여겨지죠. 우리가 심장은 바꿔낄 수 있지만 병에 걸렸다고 해도 자기 뇌를 바꾸겠다고 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뇌는 곧 인간으로 여겨지는 시대에 과연 인간이 뇌를 이해할 수 있는가라는 것은 흥미로운 질문입니다. 개미가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해서 양자역학을 알게 되지는 않겠죠. 뇌는 왜 이해하기 어려운가? 뇌는 마치 거울과 같이 환경과 떼어낼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강국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